안녕하세요, 허지영 기자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이런저런 취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금요 라이브를 못했네요. 네, 대신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 올려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못하고 있으면 뭔가 취재하느라고 또 허지영 기자가 바쁘구나. 이미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주고 계시죠? 이번 주에 정경심 교수 항소심 관련해서 이런저런 취재하느라고 제가 좀 바빴어요. 기사는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문에서 임정혁 판사가 최성해 총장의 그 진술을 굉장히 신빙성 있게 판단했는데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거 분석해서 제가 기사를 올려드렸죠. 오늘 그 기사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국회에서 갑자기 논란이 되고 있는 막말 논쟁, 류호정 의원과 민주당의 문정복 의원이 말싸움을 벌였는데 언론이 어찌된 일인지 다 류호정 의원 편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류호정 의원이 먼저 실수했거든요. 막말을 먼저 했습니다. 류 의원이 이제 그에 격분해서 야! 라고 소리 지른 건 잘못했는데 유 의원이 먼저 잘못한 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 제가 영상을 찾아왔거든요. 관련해서 좀 짚고요.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이 나쁜 짓. 하여튼 검찰 정말 이 마르지 않는 이 허지연 TV의 아이템 샘물과 같은 검찰은 정말 하루라도 이 나쁜 짓을 안 하면 어디 몸에 병이 나나 봐. 우리에게 왜 맨날 이런 스트레스 던지는 뉴스가 끝이 없는 짓. 아무튼 뉴스 논평 또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허지연 TV는 광고주님 두 분 있습니다. 그분들 덕에 허지연 TV가 조금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좀 봐주십시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지연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지연 TV 시사 바리스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상담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몸 건강에 좋은 산삼, 진짜 산삼입니다. 구매해 주시면 허지연 TV의 제작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구매 많이 해주세요. 자, 뉴스 브리핑부터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뉴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두어 달 정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대권 지지율이 좀 밀렸다가
이번 주부터 다시 좀 역전이 됐다라는 소식이 갤럽 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워낙 이제 그 성남시장 때부터 쌓아온 어떤 행정의 달인, 적자 행정을 늘 흑자 행정으로 만들고,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이디어 정책 같은 거, 실현시키고, 그래서 성남시장 때부터 쌓아온 어떤 내공이 워낙 탄탄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지지율이 빠질 것 같지가 않아요. 못 나와도, 20%가 무너지거나, 막, 이낙연 씨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낙연 씨는 이제 총리 시절에 이제 주목을 받았지만, 그거 말고는 사실 뭐 전남도지사 때부터 그렇고 국회의원 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검증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정말 탈탈탈탈 털릴 만큼 검찰이 다 털어본 적도 있고, 조중동에 어마어마한, 지금도 조중동이 맨날 핥히잖아요. 이런 공격들 다 이미 산을 넘을 만큼 넘어가지고 이분은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도 지사로서 이제 행정력 이런 것들이 계속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지지율이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은 입장이 다르죠. 윤석열은 지금 거품이 워낙 많은데 어쨌건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면 아마 지지율이 요동을 칠 겁니다. 물론 윤석열이 지금보다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 중도층들이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상당히 견고하고 오래 갈 것이라는 것은 또 여론조사 업계의 대체적인 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부터 다시 이재명 지사가 역전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씨가 대권 선언을 만약에 하면 컨벤션 효과 때문에 약간 또 다시 올라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본격적으로 기자들이 이제 검증을 좀 해야죠. 이젠 한겨레 경향 니네들도 좀 검증 좀 해. 이것들아, 니들이 검증을 안 하니까 이 모양인 거 아니야.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쨌든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거, 이런 소식부터 일단 뉴스 백브리핑 먼저 진행을 좀 해드리고요. 아이고 검찰, 하여튼 하루라도 나쁜 짓을 안 하면 몸 어딘가에 병나는 집단. 아이고 나쁜 사람들. 결국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분을 기소했어요. 근데 기소한 걸 넘어서서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몰래 유출해가지고 조국 헐뜯기에 또 나섰네. 정말 이 조국 장관은 법무장관을 그만둔 지가 지금 뭐죠? 지금 2년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대권 선언을 한 적도 없지 않아요? 검찰은 왜 아직까지도 조국 장관을 못 죽여서 이렇게 안달이야. 근데 아무튼 검찰 공소장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제 그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인지 뭔지 아무튼 뭐 그딴 걸로 기소를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조국 장관이 뭔가 한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언론에 흘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을 언론에 흘려가지고 조국 장관이 이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 이런 거를 막 기자들이 막 기사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검찰 공소장 내용은 뭐냐면 안양지청에 어떤 모 검사가 있는데 소속 검찰 수사관을 통해 안양지청이 불법 출국 금지 관련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죠? 그래가지고 SOS를 청와대에 있는 어떤 비서관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 비서관이 조국 장관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검찰에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조국 장관에게 이 비서관이 말했다고. 일방적으로 일단 검찰에 이렇게 진술을 했나봐요. 그래갖고 조국 장관 관련한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뭐 사실 여부는 이제 더 확인을 해봐야죠. 조국 장관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쨌는지. 근데 일단 조국 장관은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라고 썼고, 경향신문 기자가 뭐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는데 박상기 법무장관도 답을 안 하고 했네요. 답하지 마세요. 경향신문 법조팀 쓰레기니까. 자, 참. 아니, 이게 검찰이 공소장을 흘리는 이유는 뻔한 거죠. 자기들 유리한 어떤 정치행위 하려고. 아니, 여러분, 검찰 공소장이 국민의 알 권리라고 진보 언론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법조팀에서.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 공소장 구하려고 정말 그죠?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닌 저도 주니어 시절 기자인 때가 있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깨닫는 거죠. 저는 깨달았죠. 뭐냐면 검찰 공소장은 국민의 알 권리가 맞긴 맞는데 다만 부분적인 알 권리라는 거죠. 뭔 소리냐. 검찰이 그냥 자기들 주장만 써놓은 게 검찰 공소장이에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요. 응?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는 맞는데 검찰이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만 적혀있는 국민의 알 권리. 그게 검찰 공소장인 겁니다. 그거를 얼마 안 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검찰 공소장을 입수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만 기대가지고 기사를 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얼마 안 지나서 깨닫죠. 근데 이 멍청한 진보 언론 법조팀 기자들이 그걸 아직도 깨닫고 있지를 못해. 그래서 무슨 공소장만 검찰이 슬쩍 흘려주면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써. 그러고 나서 정작 재판 들어가서 검찰 공소장이 어떻게 쪼그라드는지 뭐 이런 건 또 조그맣게 보도하고. 한겨레 경향 법조팀 정신 차려. 내가 법조팀에 있어봤으니까 내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거기 안 있어봤으면은 저도 그냥 긴가민가 했었을 거예요. 법조 출신 기자인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르겠어. 하고 한겨레를 그만뒀지만 하고 그만둬서 너무 다행이야. 아니 그리고 참 김학의 씨 아이고 참 난 이 논쟁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제가 방송에서 지금 여러 차례 설명드려요. 우리 뭐 허재현 TV 시청자님들은 뭐 제대로 판단하고 있을 텐데 참 어이가 없어요. 백혜련 씨 지금 왜 이성윤 지검장한테 사퇴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공소 제기하면 그게 그냥 정의이고 참입니까? 누가 검찰 출신 아니랄까봐 공소장 만능주의에 젖어 있어? 아니요, 해외 언론들이 왜 검찰 공소장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입수해서 보도하고 이런 짓들을 왜 안 하겠어요? 해외 언론들은 법조팀 기자들, 법조팀이 있지도 않지만 법정에 가서 다 취재를 한다고요. 검찰 공소장 안 빼돌려요. 왜 그러겠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니까 그렇죠. 모든 이해관계, 양쪽의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정에 가서 취재를 한다고요. 모든 선진국의 언론들이. 백혜련 씨, 왜 검찰 공소장만 가지고 이성윤 씨를 마치 범죄자로 몰면서 자진 사퇴하래 만에 그러고 있어요? 참. 아니 그리고 김학의 씨의 그 불법 출금 그거 불법인지 뭔지 그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김학의 씨한테 아니 이거 수사로 전환될 것 같으니까 해외로 빨리 도망가. 수사정보 먼저 빼돌려준 검찰에 대해서는 왜 수사도 안 하고 책임을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백혜련 의원님 검찰 내부에 그 김학의 그 협조자부터 먼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불법이 먼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이성윤 지검장이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은 청와대에 이광철 비서관이 역할을 했는지 그 수사 정보가 먼저 빼돌려진 그거를 수습하느라고 약간 좀 오바를 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설사 불법 출금이었다 하더라도 범죄자 도피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동분서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설사 이게 수사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게 기소유예 처분이 되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정상참작 요인이 있잖아. 근데
김학의 보고 해외로 도망가라고 검찰 수사정보 먼저 빼돌리고, 이거는 정상참작 요인이 있는 범죄입니까? 에? 왜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 그런 사람부터 먼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은 지금 그런 사람은 수사할 생각도 없고, 범죄 정보 빼돌려가지고 김학의 출금을, 그죠? 도피를 먼저 도우려는 사람들, 그것에 당황해가지고 국가가 그거 수습하려고 동분서주 했던 사람들을 먼저 때려잡고, 이게 말이 됩니까? 백혜련 의원님, 균형 감각이 이렇게 없어요? 이 민주당에 이거 구멍이시네? 그나마 최강우 열린민주당 대표는 제대로 논평을 했어요. 예. 이거죠. 선별적 기소죠. 선별적 기소. 예? 검찰 과거사를 지금 다 바로 잡겠다는 사람들, 이광철이나, 예? 이성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때려잡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검찰의 권력은 이 선별적 기소에서 나옵니다. 이런 논평을 해야죠. 에? 최강욱처럼. 이제 백혜련 씨 이 사람은 계속 막 최고위원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당대표가 돼선 더더욱 안 되고요. 이분은 국회의원 정도가 딱이네. 제가 볼 때 국회의원도 좀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검찰 출신들은 아무튼 균형 감각 자체가 일단 시작부터 문제가 있어. 에. 백혜련 씨 정신 차리세요. 검찰 공소장만 가지고 논평 같은 거 함부로 좀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검찰 공소장 이거 누가 유출한 겁니까? 이거 잡아내세요. 예. 이거 엄연히 국가의 공문서가 막 유출된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물론 한겨레 법조팀 있을 때 그 국가의 공문서인 검찰 공소장 입수하려고 동분서주했던 기자지만 이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 백혜련 의원님. 지금이라도 정신 좀 차리세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뉴스백 브리핑 이 얘기를 좀 꼭 하나 해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류호정 의원하고 문정복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말싸움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언론들이 다 일제히 다 민주당의 문정복 의원이 꼰대질한 것처럼 유호정 의원이 나이가 어린데 야라고 했다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게 막말 먼저 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아니에요. 유호정 의원이 먼저 무례하게 문정복 의원에게 말을 걸었어요.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요. 이 기사에도 다 나오는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이제 문정복 의원이 정의당의 관계자 누구누구 등등에게 이제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뭘 하다가 보니까 당신 뭔가 어쩌고저쩌고 뭔가 뭐 그런 말을 했나 봐요. 예.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유호정 의원이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당신? 이라고 버럭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유 의원이 뭐지? 깜짝 놀라가지고 역시 맞받아쳐서 당신? 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호정 의원이 야? 뭐 이러고 뭐 한번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말싸움이 막 번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류호정 의원이 뭔가 오해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정의당 의원한테 당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비치니까 그게 아니라 제3자를 지칭한 건데 문정복 의원은 당신이란 표현이 이제 제3자의 어떤 그죠? 존중하는 언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유호정 의원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꼬리 잡힐 게 딱 생겼다 싶으니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같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유호정 의원이 국회에서 지금 아니 문정복 의원님 당신이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었다면 문정복 의원이 버럭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유호정 의원이 먼저 당신? 이러고 짧은 어투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정복 의원이 잠깐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야!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러면은 누가 먼저 말실수한 겁니까? 에? 문정복 의원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말실수를 한 거예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그죠? 말꼬리 잡고 무례하게 먼저 버럭 소리 지른 게 누구냐고요? 문정복 의원이에요? 유호정 의원이에요? 당연히 유호정 의원이죠. 제가 이거 증거 영상을 가져왔어요. 다행히 국회 그 증거 영상 그거를 올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문정복 의원 입장에선. 민주당도 좀 잘 따져보세요. 자, 이거 당시 국회 영상이거든요. 이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쵸? 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돌려드릴게요. 유정 의원이 먼저 버럭 당신? 하고 소리를 질러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엄연히 유정 의원이 먼저 당신? 하고 짧게 먼저 말을 하면서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보세요. 다시 봅시다. 자, 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나이 이런 걸 떠나서요. 유정 의원이 먼저 무례하게 말을 건 겁니다. 버럭 소리를 질렀잖아요. 지금 문 의원님 당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문정복 의원이 왜 빡쳐가지고 야! 이러겠어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먼저 류 의원이 무례했던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20살이나 많은 그죠? 동료이자 선배 의원인데 왜 이렇게 말이 짧어? 이건 국회가 됐건 뭐 직장생활이 됐건 뭐 친목 모임이 됐건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항의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언론계에서 제가 지금 40대 초반이니까 제가 만약에 5, 60대 선배한테 예를 들면 누가 있을 수 있을까? 최승호 MBC 선배나 뭐 변상욱 그죠? 선배라든지 그죠? 정현주 선배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제가 당신 이랬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야 이 허재현이 싸가지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변상욱 선배나 최승호 선배 같은 소속사 선배가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종의 예우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업계 선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뭘 물어볼 게 있으면 당연히 뭐라고 혹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이거? 만약에 뭘 지칭하면서 이거? 이러면은 뭐야 저 당연히 한 소리 듣는 거죠. 당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혹시 당신이라고 하셨습니까 선배님? 이렇게 말을 하면 그죠? 그러면은 좀 정중한 항의인 거죠. 당신? 이거? 저거? 예를 들어서 문정복 의원한테 문 의원님도 아니고 문 의원? 이러면 싸가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유호정 의원이 딱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왜 여기서 당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짧게 당신이라고 하면서 버럭 소리를 먼저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정복 의원도 흥분한 거죠. 문정복 의원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전후 과정은 딱 생략한 채 마치 문정복 의원이 꼰대질을 한 것처럼 왜 92년상한테 야!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왜곡이죠. 안 그렇습니까? 기자들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젊은 기자들이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의당이 먼저 잘못한 거예요. 꼰대질을 지적을 하려면 먼저 정의당도 예의범절이란 거를 그죠? 갖춰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꼰대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이거는 사실 왜곡이죠. 양아치 같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류호정 의원 페북에 들어가 봤어요. 혹시라도 좀 사과문이 올라왔나. 아무리 봐도 류호정 의원이 먼저 잘못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사 페북에 들어가 봤는데 사과문은커녕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 네. 저는 그냥 그래도 국회의원이니까 이분이 균형감각이라는 걸 갖춰서 먼저 제가 말을 짧게 해서 그리고 버럭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서 먼저 잘못했다. 하지만 문정복 의원도 저한테 야라고 하신 건 잘못하신 거 아니냐. 우리 국회에서 좀 청년 의원들 좀 존중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페북에 글을 썼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들어가 봤거든. 웬걸?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무조건 문정복 의원이 발끈했다. 당신이란 표현은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건 무의미하다. 무조건 자기한테 야라고 먼저 말했으니까 사과해라. 뭐 이런 거예요. 정의당이 만만하냐? 아니 문정복 의원이 야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류호정 의원이 먼저 당신이라고 짧게 버럭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것도 뭔가 서술어도 없이 자신이 먼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아예 언급도 없고 무조건 왜 문정복 의원만 잘못한 겁니까? 류호정 씨, 젊은 사람이 이러면 안 돼. 청년들이 먼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정복 의원이 나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꼰대이고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 국민들이 류호정 의원 편들어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류호정 의원이 먼저 무리했던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사과를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나서 문정복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면 그제서야 국민들이 문정복 의원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류호정 씨 저랑 뭐 그래봤자 10살 차이도 안 날 텐데 참 진짜 난 이해가 안 되네. 저도 그 나이 많으신 꼰대들한테 하도 당한 게 많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나이 많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저도 좀 불편한 감정 늘 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유 의원님 본인이 먼저 잘못하셨잖아요. 앞으로 항의를 하시려면 일단 정확하게 단어를 완성시켜 갖고 항의를 하세요. 당신? 지금 당신이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셔야 되는 겁니다. 야가 아니고 혹시 야라고 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버럭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류 의원님 먼저. 그러니까 문정복 의원이 흥분하죠. 나 같아도 흥분하겠다. 근데 언론들이 다 뭐 민주당 뭐 헐뜯을 게 생겨서 다 신났는지 다 그냥 막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어린 류호정한테 막말했다 다 이런 식으로만 보도하고 있어. 류호정 의원이 먼저 실수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요런 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좀 짚어드리고요. 자, 시사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사실 더 중요한 브리핑 할 게 있어요. 잠시 후에 여기서 1부 끊고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 정경심 재판부가 얼마나 그 증언에 대해서 엉터리 판결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